내란숙의 윤석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특검이 사형선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석열 측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미 지규현 판사의 판단도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장면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의 내용과 의미, 비상계엄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구계엄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단서, 제9조 1항 전문의 내용과 의미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역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시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부 감찰관 유혁, 법무부 인권국장 성재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 작성 및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용현이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2017년 계엄 문건과 국군 방첩사령부 작전계획 등 군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여인영, 노상원과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용현은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사무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는 내용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각각 건네주며 그 이행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김용현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상원의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조치, 구검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김용현이 이들 논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대적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문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은 윤석열로부터 교부받은 법무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법령 또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는 바 피고인 박성재는 당시 법무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장 신용에게 서울구치소 등 수용 여력 확보를,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각각 지시한 반면 법무부 소관 소년보호시설로서 구검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 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및 비상계엄 직후 통화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같은 날 23시 01분경 피고인과 증인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증거기록 순번 905번 25,130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24년 12월 3일 23시 01분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죠? 재판장님, 제가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사건이 처분되지 않고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겠습니다. 예, 저 총장님, 첫 번째 조사받은 게 피의자 신문조서 1회인데 그건 이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특검에서 각하처분했습니다. 종결했습니다. 그때 예. 특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그 나머지 사건들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로 다 이송하신 거 아닙니까? 조사 2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 사건을 저희가 분리해서 네. 앞에 조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였고 네. 뒤에는 이제 직권남용 혐의였는데 앞에 거는 각하처분을 했고 두 번째 조사 받으신 거는 국수본으로 이첩해서 지금 뭐 제2특검에 갔는지는 저희도 좀 확인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는 질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해서 사건 종결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 특검님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여쭤봤을 때 특검부님께서 그 사건은 다 국수본으로 이첩할 거라고 이것도 종합해서 분리하지 않고 다 이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10몇 건의 사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됐다고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분리돼서 종결된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사건이 그때 굉장히 고발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특검에 묻습니다. 그러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종결이 된 겁니까? 예, 종결했습니다. 조서에 남겨 있습니다. 네, 각하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각하처분을 종결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언제? 12월 10일부터 15일경에 거의 이제 특검 수사기간 마지막 일주일 안에 그런 기록 분리해서 종결했습니다. 2025년 12월경에 경에 다른 사건과 분리해서 종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분리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각하처분했습니다. 네, 조서에 남겨도 되겠습니까? 예, 남겨주세요.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그때 사건이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사건은 각하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고발 사건이 굉장히 여러 건이 다 국수본으로 이첩이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정확하게 아니 이 사건이 각하될 사건이 아니고 혐의 없음 될 사건인지 왜 각하로 이게 결론이 났는지 그 부분도 제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주신 다음에 증언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종결 처리된 거 관련된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럼 얼른 좀 결정본 같은 거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 그 직권남용 부분은
그 혐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직권남용이 즉시 항고 포기한 거에 대해서 특수본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수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정인의 말에 따르면 이제 여러 혐의로 조사받은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종결 처리되지 않고 이첩된 내용 중에 그럼 예. 방금 말씀하신 즉시항고 포기 관련된 부분이 있고 예, 또 맞습니다. 다른 혐의가 또 있습니까? 다른 혐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정의신문 과정에서도 정언 거부가 가능한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중노임무 종사 부분에 대해서 종결 처분된 부분하고 예, 이첩 관련된 자료 예. 혹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일단 휴정하고 휴정 한 20분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 특검 사무실에서 가져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정인 입장도 사실은 이제 뭐 관련해서 정언 거부 대상이 되면 정언 거부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것 예,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관련 서류를 확인해보고 예.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릴까요? 20분 정도면 20분 정도. 예. 네, 변호인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검찰에서 처분을 했으면 고소 사건 같은데 피의자한테 통보를 안 해줍니까? 그게 이제 킥스가 구동이 되면은 될 텐데 이 특검은 그냥 그런 뭐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개별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했으면 했고 그게 아니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일단 뭐 사건 예. 예.